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비상계획 등 특단의 방역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35명입니다. 9시 기준으로 지난 23일 3,000명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같은 시간 기준으로 1,513명을 기록해 하루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얼마나 많은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중증화율도 10월 첫 주 1.56%에서 10월 넷째 주 2.36%로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되돌아가는 비상계획을 수도권에만 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방역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건 예상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은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비상계획 등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상한 범위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3주 정도 시간을 버는 게 전 중요한 것 같고요.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부는 오늘 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업종과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방역 조치는 내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릴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75%, 지난해 3월 0.5%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석 달 전 0.75%로 인상했지만 20개월째 0%대 기준금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의 90%는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3분기까지 가계빚은 1,845조 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번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반면에 최근의 물가 상승의 원인이 세계적 공급망 병목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국민들에게 사죄의 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당직자들도 사퇴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논의하던 이재명 후보가 작심한 듯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민감하게 책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입법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단독 처리를, 개발이익 환수법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주문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조속한 합의를 요청하는 등
쟁점 법안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행안위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겁니까? 후보의 진정성을 이해하지만 또 다른 독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한편에 또 다른 이 불협화음이나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후보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자면서도 국민들이 권력과 예산을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가장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도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당직이 선대위 보직과 직결되는 만큼 선대위 개편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건데 이 후보는 감사하다며 송영길 대표와 개편안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만찬 회동을 했지만 선대위 구성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이 빠진 선대위 인선안을 우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윤석열 후보와 만찬 회동을 가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선대위는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가서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가지고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회동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분위기도 윤 후보 측은 매우 좋았다고 전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의 본부장 인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예정이 된 거니까 내일 최고회의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극적으로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일단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전두환 씨의 빈소를 찾은 이들 중 정치인은 야권 인사들 일부였습니다. 강경 보수 정치인들은 윤석열 후보의 조문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빈소를 찾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와 5.18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차원에서 조문한 거라며 자신은 특별한 말 없이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 차원에서 조문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역구인 대구에서 그리고 특임장관 시절 여러 번 만났다는 인연을 언급했지만 전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엔 답을 피했습니다. 평가는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반면 강경 보수를 지향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보수 후보가 어떻게 조문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며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5.18 전문 망언을 즉각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공화당은 취소될 때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의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빈소에는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함께 몰리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국장으로 합니까? 국정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빈소에는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힌 화환이 도착했으나 본인이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족 측이 급히 치우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